길게 굽이진 연남동의 좁은 골목길에 황홀한 가로등 불빛이 비추고 그곳에는 좁은 방들이 서로 붙어 있다. 지은은 낡은 코트를 몸에 꼭 감고 가는 어깨는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에 떨린다. 서울의 하늘은 오늘 안개로 가득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길, 하숙방에서 마포의 편의점까지 이어지는 길을. 지은이 임대하는 방은 5평 남짓으로 작은 매트리스 하나, 낡은 나무 테이블과 몇 가지 잡동사니만 간신히 놓을 수 있는 크기다. 매일 밤 구석에서 들리는 쥐 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에 잠 못 이루기 일수다. 하지만 지은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고향 경상북도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매달 보내주는 30만 원을 기다리며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동생 현우의 학비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밤 흰밥과 김치만 놓인 밥상 앞에서 지은은 낡은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지은아,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너무 아끼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엄마, 괜찮아요. 지은은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엄마, 약 꼭 챙겨 드세요. 현우는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 오늘도 수학에서 반에서 1등 했다고 자랑했어. 다 너 덕분이야. 지은은 조용히 웃었지만 눈가가 시큰거렸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흐릿한 안개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이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은은 그날 그녀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차가운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지은은 오래된 배낭을 메고 거칠어진 손으로 헤어진 목도리를 꽉 묶으며 작은 골목을 빠르게 걸어 나갔다. 그녀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며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지은이 자주 가던 길은 강남의 큰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지은은 갑자기 한 노인이 가로등 기둥 옆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노인의 어깨는 추위를 피해 웅크리고 있었고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털모자는 머리 위로 깊게 씌워져 있었다. 노인은 손을 내밀어 구걸하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노인의 얼굴은 고된 삶을 살아온 듯 뼈가 드러난 모습이었고 그 얼굴을 보니 어릴 적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지은은 한숨을 참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정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남은 저녁밥을 종이봉투에 싸서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께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추운 겨울에 굶주림을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렇게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그 익숙한 사거리에 도착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가로등 기둥 아래에서 움츠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말라버린 몸을 더욱 작게 보이게 했다. 지은은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밥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걸로 조금이라도 배를 따뜻하게 하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흐릿한 눈빛으로 놀란 듯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할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어 밥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다. 지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건강 챙기세요. 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은 감사와 감동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 걸어갔고 마음속으로 조금 더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그 이후 지은은 매일 아침마다 정씨 할아버지께 작은 밥 한 끼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불효하지 않았지만 추위 속에서 굶주리는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망설이며 받았지만 점차 그는 편안하게 밥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밥을 건넨 후 정씨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지은이에요. 그냥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정수야. 너에게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인데 누군가 나를 생각해줄 줄은 몰랐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목수였어. 이 손으로 정교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잃었어.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마다 되돌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지은은 야른 옷을 입고 급히 정씨 할아버지에게 밥을 전하려고 사거리를 지나갔다. 멀리서 할아버지가 한 가게의 처마 아래에서 빗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얼마 후 가게 직원이 나와 얼굴을 찡그리며 할아버지를 쫓아냈다. 정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다른 곳을 찾아 떠났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 장면은 하루 종일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에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정씨 할아버지가 비를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내일은 할아버지께 따뜻한 옷을 하나 더 가져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밥과 함께 헌 옷을 들고 사거리로 갔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어깨에 옷을 걸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걸로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정씨 할아버지는 눈물이 고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참 착하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께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 저도 기뻐요. 그때부터 지은과 정씨 할아버지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지은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 밥을 가져다주며 그가 추운 겨울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거리를 걷다가 정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가운데 정씨가 자주 앉던 종이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지은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정씨, 어디 가셨나요? 지은은 작게 부르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 사라졌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마 정씨가 잠시 요출하신 걸 거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종이상자에 도시락을 놓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정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았다. 길가에서 물고기빵을 팔던 할머니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 할아버지요. 며칠 전에 그 분이 앉아있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대답을 들은 지은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정 씨의 건강을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날 하루, 지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익숙한 모습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저녁이 되자 가로등의 불빛이 황금빛으로 거리를 비추자 지은은 다시 그 교차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정 씨가 돌아왔기를 바랐다. 그러나 가로등 기둥은 여전히 빈 채로 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지나갈 뿐 정 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 셋째 날, 지은은 정 씨에게 줄 따뜻한 요투를 챙겨 다시 찾아 나섰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근처 보건소까지 물어봤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여곽의 작은 병원에서 한 의사가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신분증도 없어서 그분을 경기도의 요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은은 긴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도착한 후 그녀는 서둘러 여러 건물들을 지나며 직원들에게 물어봤고 결국 한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방을 가리켰다. 정 씨는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힘이 없으세요. 지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 씨는 창문 옆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을 본 정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 눈빛에 따뜻한 기운이 떠올랐다. 지은아, 너 왔구나. 정 씨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기쁨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급히 다가가서 정 씨의 어깨에 떨어진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정 씨, 정말 걱정됐어요.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니. 나 같은 늙은이는 내가 신경 쓸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 씨,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 씨는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 씨를 두고 그냥 갈 수 없어요.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눈빛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잠시 후 정 씨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내 딸 같구나.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너처럼 나를 돌봐줬을 거야. 지은은 잠시 놀랐다. 정 씨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정 씨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가져온 요투를 꽉 쥐었다. 정 씨, 이걸 입으세요. 날씨가 추워요.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정 씨는 그 요투를 받으며 마른 손이 떨렸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그 이후로 지은은 자주 요양원을 찾아 정 씨를 보살폈다. 따뜻한 도시락과 신선한 과일을 가져가며 정 씨는 자신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예전에 나는 아주 좋은 목수였어. 이 손으로 아름다운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 잃었어. 정 씨는 한숨을 쉬며 그의 눈빛이 잠시 슬퍼졌다.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다. 정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정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서 희망이 엿보였다. 너는 참 착하구나, 지은아.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야.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지고 왔을 때 정 씨는 웃으며 말했다. 내 생일을 기억하니?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축하할 만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정 씨.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치는 햇살 아래 앉아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정 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 씨만 건강하다면 내게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끈기와 사랑이 정 씨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겨울 끝자락의 아침, 지은은 매일처럼 일찍 일어나 요양원에 계신 정 할아버지를 방문할 준비를 했다. 따뜻한 도시락과 작은 과일 가방이 준비되었다. 그녀는 익숙한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고 할아버지와 대화할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칫했다. 깔끔한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은 유난히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의 마음속에 불안한 기분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즉시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 안 계세요. 젊은 직원은 고개를 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을 떠나셨어요. 가족이 오셔서 데려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지은은 놀라서 말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편지만 남기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지은은 정 할아버지의 익숙한 글씨가 적힌 편지를 받았다. 흐릿하지만 신중하게 쓴 글씨였다. 지은아, 내가 걱정하지 마라. 준비가 되면 다시 만날 거다. 잘 살아라.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편지를 꼭 쥔 손이 떨렸다. 정 할아버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강남의 낯익은 거리를 다시 찾았다. 그곳은 정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곳이었다. 큰 가로등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봤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 할아버지요. 오랫동안 못 봤어요. 한 번은 젊은 남자랑 같이 걷는 걸 봤어요. 남자는 멋있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지은은 당황했다. 젊은 남자. 누가 정 할아버지를 데리러 왔을까? 정 할아버지가 사라진 지 5번째 날, 지은은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은이 맞지? 저편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저는 지은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 변호사입니다. 정수 할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정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지은은 서둘러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 할아버지는 괜찮으시지만 서울에는 계시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주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셔서 뵈세요. 주말에 지은은 안내받은 주소를 따라 경기도의 한 작은 시골집으로 갔다. 그곳은 도시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고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집의 문이 살짝 열리며 지은은 창가에 앉아 있는 정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의 은빛 머리에 부드러운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작은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 할아버지, 지은이 소리치며 서둘러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돌아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너 왔구나.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예, 저에게 이사 간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데려가셨나요? 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나를 데려간 사람은 내 아들 정민수다. 지은은 놀라서 말했다. 아드님,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내게 가족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사실은 나는 한때 가족이 있었다. 내가 그걸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기억들이 너무 아파서였다. 황혼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한때 목수였다가 작은 목재 작업장을 열고 그게 커져서 큰 회사를 만들었다. 내 아들 민수는 아주 똑똑했다. 나는 그 녀석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탐욕이 그를 바꿔놨다. 민수는 서류를 위조하고 내게 회사를 넘기라고 강요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그는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나는 그 후로 몇 년을 떠돌며 살았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나를 찾아왔다. 그가 후회한다고 했다. 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아드님을 용서하실 거예요. 정 할아버지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모르겠다. 부모로서 나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니었으면 그를 만날 용기가 없었을 거라고만 알겠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깊은 공감을 느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드님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지은이 떠나면서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뒤돌아보았다. 할아버지는 집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평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할아버지와 가족이 마음속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지은은 몰랐다. 바로 그녀의 친절이 정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는 새로운 희망의 여정이 열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정민수, 정 할아버지의 아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녀를 서울 시내의 한 카페로 초대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차가웠고 감정이 전혀 없었지만 지은은 여전히 그 초대를 수락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고급스러운 카페로 들어섰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민수는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지은 씨, 민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녀가 다가오자 눈길로 그녀를 살폈다. 네, 저는 지은입니다. 민수 씨 맞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앉으라고 손짓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저으며 멍하니 공허한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은 씨는 제 아버지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내셨어요? 민수가 침묵을 깨며 물었다. 몇 달 정도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를 강남 골목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민수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강남 골목. 아버지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때 큰 회사를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노숙자가 되다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지은은 그 말 속에서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건가요? 지은은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면의 갈등이 드러나는 눈빛을 보냈다. 제가 한 일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제 삶에서 밀어내었어요. 제 야망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잘못을 고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시작하세요.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다. 정 할아버지께서는 돈이나 명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건 오직 당신의 진심이에요. 당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세요. 다음 날, 지은은 정 할아버지의 작은 외곽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집 앞 마루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은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으며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손을 다시 시험해보고 있는 거야. 예전처럼 능숙하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어서. 지은은 살짝 웃으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민수 씨는 할아버지 뵈었어요. 그분이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먼 곳을 응시했다. 만났지. 어제 여기 왔었어. 하지만 그가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분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지은은 깊은 이해를 담아 물었다. 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배신은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길고 험한 세월을 살아왔고 많은 굴욕을 겪었어. 어떻게 그 한마디 사과로 모든 걸 지울 수 있겠니? 저도 이해해요. 지은은 진지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분이 용서받지 않으면 둘 다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어요. 정 할아버지는 지은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내가 맞구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 며칠 후 민수는 정 할아버지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지은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아들인 민수를 바라보며 사랑과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말을 꺼내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가 잠겼다. 민수야, 내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아느냐.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지만 실망했단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줄 알았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지금 당장은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저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할 거예요. 지은은 밖에서 그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며 한 방울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은 정 할아버지와 함께 앉았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일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 고마운 건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용서와 희망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정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가 본 적 없는 빛나는 눈빛을 보였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마음속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 달 후, 가족 식사 이후에도 지은은 여전히 교회의 작은 집에 있는 정 할아버지를 자주 방문했다. 정 할아버지와 민수의 관계는 점차 긴장이 풀렸지만 지은은 할아버지가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주말 아침, 지은은 뜨끈한 떡 한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정 할아버지가 새로 지은 작은 목공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무 조각들이 깔끔하게 모여 있고 새 나무의 향기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지은이 말을 걸며 떡 바구니를 할아버지 옆에 있는 나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아버지가 돌아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띄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손이 예전만큼 능숙하지 않겠지만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고 싶다. 지은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뭘 만들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그려진 설계도를 가리켰다. 긴 의자를 만들고 싶다. 완성되면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에 기증하려고 한다. 내가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정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여리지만 굳어있고
하지만 설계도에 담긴 세심함과 정성이 느껴졌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은이 제안했다. 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목공은 쉽지 않단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가르쳐 줄게.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지은은 정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목공소에 자주 갔다. 서툴렀지만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했다. 어느 오후 둘이 마지막으로 의자에 색을 칠하고 있을 때 민수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아버지, 이 의자는 뭐죠? 정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선물이다. 내 옛날 학교에 기증할 생각이다. 민수가 손끝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를 만지며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아버지, 아직도 학교를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지. 정 할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곳은 내가 처음으로 배운 곳이다. 목공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 배운 곳이지. 그런데, 알겠니? 내가 그것을 배우기까지 수년을 헤매야 했다. 어떤 걸 배웠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의 선함이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정 할아버지가 아들을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사람과 인생에 대해 희망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나무를 꽉 쥐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고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 이후 민수는 자주 목공소에 들러 아버지를 도왔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대신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태도를 보였다. 점차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작은 균열마저도 진심 어린 노력으로 메워졌다. 어느 날 지은이 목공소에 갔을 때 정 할아버지와 민수가 정희망재단이라는 자선기금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기금은 집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질 거예요. 아버지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요. 민수가 지은에게 설명했다. 우리는 당신이 해온 좋은 일들을 전파하고 싶어요. 지은은 놀라며 물었다. 이 기금은 할아버지 아이디어였어요. 정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단다. 너희가 나에게 사람들의 선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지. 어느 가을 아침, 정 할아버지가 만든 긴 의자가 그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 운동장에 놓였다. 학생들은 그 의자에 앉으며 즐거워했다. 의자에 작은 이름판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감사와 희망의 선물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정 할아버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정 할아버지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지은. 우리가 해낸 거지. 이 의자뿐만 아니라 더 큰 것들이야. 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건 누군가가 시작하면 선함이 물결처럼 퍼져나간다는 거란다. 그 겨울, 서울은 얇은 눈에 덮여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지은은 정씨 할아버지의 목공소로 가기 위해 빠르게 거리를 걸었다. 이 시기 그 목공소는 단순히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노숙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은 중심지가 되었다. 목공소에 들어서자 지은은 정씨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에게 나무를 자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청년, 대승은 서울역에서 떠도는 아이였으나 이제는 할아버지의 가장 열심히 배우는 제자가 되었다. 정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나요? 대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대승을 바라보았다. 잘하고 있다. 톱날 잡는 법 기억나니?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다음엔 모양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지은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가가서 따뜻한 떡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두들 먹을 거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추운 날엔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죠. 정씨 할아버지는 돌아서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지은, 너는 정말 때맞춰 왔구나. 대승이가 오늘 아침에 너에게 고맙다고 전하더구나. 너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다고. 대승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마 서울역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저를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대승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든 거야. 계속 노력해. 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지은과 정씨 할아버지만 남아 목공소에 앉아 있었다.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난로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부드러운 황빛 빛이 나무방을 감쌌다. 정 할아버지, 이곳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걸 보니 기뻐요. 이 목공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곳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바라보았다. 지은, 나는 한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마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대승 같은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사람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일깨워준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민수 아저씨를 완전히 용서하신 건가요? 정씨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그걸 배우고 있다. 민수는 많이 변했다. 이제 그는 내 아들이자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다. 정씨 할아버지는 지은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 지은, 너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야. 너 없이는 이 목공소도 정의망재단도 없었을 거야. 너는 나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의를 퍼뜨리고 있단다. 지은은 고개를 젓고 눈이 반짝였다.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야말로 모든 것을 바꾼 분이에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 옆에서 작은 힘을 보탠 것뿐이에요. 정씨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했다. 너무 겸손하구나. 그러나 그 겸손함이 바로 너를 특별하게 만든다. 어느 날 지은은 정의망재단의 공식 개소식을 초대받았다. 그 행사는 큰 회의실에서 열렸고 후원자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씨 할아버지처럼 떠돌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지은이 입장했을 때 그녀는 그 행사에 대한 엄숙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민수는 정의망재단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 지은과 만났을 때 차갑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만든 제 아버지 정씨 할아버지가 그 증거입니다. 민수는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가 박수 소리 속에서 무대에 올랐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한참 동안 지은에게 고정시킨 후 말하였다. 오늘 나는 이 재단이 이룬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의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준 사람이다. 지은, 올라와 줄 수 있겠니?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정씨 할아버지의 격려의 눈빛을 보고 무대 위로 걸어갔다. 정씨 할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작은 선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고맙다, 지은아. 청중은 큰 박수를 보냈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씨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작은 선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요.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회의실 밖에 서서 서울의 밤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때 한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올려졌다. 지은, 고마워요. 민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와 아버지 둘 다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은 저에게 빚진 게 없어요. 저도 두 분이 잘 사시고 좋은 일들을 계속 나누시길 바랄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빛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하여 도시를 평화로운 아름다움으로 장식했다. 이제 지은은 연남동의 작은 방에서 고군분투하던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정 할아버지가 선물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은 이제 어머니와 남동생을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다. 어느 아침 지은은 민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다. 지은아, 아버지께서 내가 이걸 고민해보기를 원하신다. 내가 우리와 함께 정희망재단을 운영하는데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신다.
나는 내가 시작한 선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만약 동의한다면 내일 재단 사무실에 와 줬으면 한다. 민수. 지은은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다. 동의한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작은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 정희망재단에서 일하는 것은 더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날 오후 지은은 정 할아버지의 목공소에 갔다. 할아버지는 나무 테이블을 다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손을 멈추셨다. 지은아, 편지 읽었니? 할아버지가 부드럽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격려의 눈빛을 보이셨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너는 나에게 믿음을 주었고 이제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밤 지은은 책상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삶을 계속 살며 가족과 자신을 챙기는 것이 나을까? 그 질문은 지은을 잠에 들게 했다. 열린 결말, 당신은 지은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지은, 정 할아버지,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의나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감과 선택에 관한 큰 질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은이라면 안정적인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퍼뜨리기 위해 도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현대 사회와의 연관 지은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의 현실을 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외로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삶에서 희망을 되찾기 위한 작은, 그러나 진심 어린 행동들을 필요로 한다. 지은처럼 선의는 거창할 필요 없다. 때로는 한 끼 식사, 한마디 위로, 또는 공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날의 경쟁과 압박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힘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퍼뜨릴 수도 있다. 지은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각자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